제 예전에 네. 그 교수님이 강연해 주신 것 중에 네. 단 한 주라도 미국 주식을 사라. 그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 네. 강의가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네. 네. 그 제가 한 주부터 주식 그 당장 오늘 밤부터 한 주부터 사라고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한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다양한 형태의 재테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아직도 한국 주식 투자에 거의 올인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포트폴리오나 분산 투자 차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쪽으로도 시각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저희가 보통 분들이 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다양한 제품이건 서비스간에 상당 부분은 이미 해외 브랜드에 상당히 노출돼 있고 맞아요. 그 해외 브랜드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국산 브랜드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늘상 함께하고 아마도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기간 동안 쭉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안정적인 기업이죠. 꾸준히 성장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굳이 왜 한 주냐? 그리고 왜 당장 오늘부터 해야 되냐는 것은 한국 주식 투자를 이미 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시려면 약간의 뭔가 좀 넘어가야 할 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일단은 계좌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렇죠. 한국 주식 처음 하실 때 이미 다양하게 이미 선택하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아직까지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해외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또한 환전이라는 제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환전이라는 것도 또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하다 보면 이게 주문할 때 보면 조건으로 이게 원으로 살 건지 달러로 계산할 건지 또 선택들을 하게 해야 되고요. 또 요즘 다양한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이벤트 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이벤트에 혜택을 주지 않아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선택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막상 또 사보면은 또 낮에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밤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제약도 좀 느껴봐야 되고요. 그러면 경험을 한 주를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게 미국 주식 하려면 영어로 꼭 써야 되는지 안 쓰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애플이면 한국말 써도 대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 주를 당장 오늘부터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왜 그럼 한 주만 샀느냐. 좋아지면 더 많이 살 텐데. 왜냐하면 오늘 당장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뭔가 확신을 가져야 그렇죠, 되고 네. 다양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주라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한 번씩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험의 한 주가 되겠고요. 진짜 좋으면 그 다음부터 천천히 더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뭐라도 한 주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 주를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추가로 네. 그 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원화와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리스크 네. 했지 이것도 개념이 되게 와닿았었고 네네. 또 하나는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브랜드나 제품에 우리가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때 말씀해 주신 거에 이거 방송에 나가는 유튜브도 네. 미국 거고 뭐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나이키 신발 신고 아이폰으로 전화를 해서 만나는데 스타벅스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실생활에 이미 세계화돼 있다 미국 기업들이.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와닿았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달러 자산에 대한 개념은 조금 더 우리가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30년 전, 40년 전 아마 방송 시청하는 분에 따라 아마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요. 항상 상당히 오랫동안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외 자산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평생 한국에서 여태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뿐이라면 한국 주식만 하고 한국에서의 원화 자산만 갖고 가도록 충분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나 젊었을 때 보면 왜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외국의 문물을 저희가 공부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렇지 많이 바뀌어 있지만 글로벌 세상에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면 달러의 급등락을 많이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정 수준 여러분들의 자산에서 해외 자산 표시, 해외 표시, 즉식해서 달러 표시 아니면 유로도 마찬가지지만 달러 표시 자산을 일정 수준 주식이랑 상관없이 갖고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분들은 난 보유는 현금이 적어서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모든 자산에서의 표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달러, 새로운 현금에서만 할 거 뭐 일정 수는 갈 게 아니라 많은 분들 이미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거나 적거나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산. 그거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현금도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미 원화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어요. 원화 표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우리나라 GDP가 1인당 GDP가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일상생활에 쓰는 현금성 자산의 네. 상당 부분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 부동산을 제외한 재테크의 상당 부분을 저는 외화 표시로 갖고 가더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5% 10% 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란 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건 전세를 하고 있건 뭐건 간에 상당 많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행에서 대출받 그거 다 이미 원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저는 달러 표시 자산을 주식이랑 상관없이도 갖고 해야 된다는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이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네네. 이 책을 작년에 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거 왜 안 사?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 5개 해서 뽑아주셨던 게 네. 그때 한 50만 넘게 한 60만 정도 조회수 나오면서 진짜 그 콘텐츠로서 되게 잘 성공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랬어요? 네. 그때 그리고 추천해주는 주식이 네. 많이 오르긴 했어요. 1년 동안. 네. 그래서 그 댓글도 되게 좋고 그랬어서 네.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1년도 더 지난 것 같네요. 네네. 지금 이 타이밍에 네. 다시 또 이제 베스트 주식을 좀 뭐 5개도 좋고 3개도 좋고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했던 거 제가 사실 다 거의 기억나거든요. 많이 올라가게 됐겠지만 최근에 보면 올해는 또 상당히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 지금도 주식에 큰 변화가 가질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종목은 저희가 최근 2023년 반면에서 몇 가지 종목은 교체했습니다. 네. 3분의 1은 교체하고 3분의 1 그대로 뒀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해볼 만한 주식의 기본적인 선택의 기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하루 이틀을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앞으로 주식을 얼마 동안 하셔야 되냐고 질문하시면 너무 짧게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공부할 때 100백이 여러분들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0살이라 그러면 네. 40살이라 그러면 100백이 60이에요. 그럼 그 100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나이라는 거죠. 100세 시대잖아요. 예전에 60세가 평균 나이였다면 60백이 여러분들 나이가 앞으로 주식할 기간이에요. 역설적으로 보면 주식이라는 그런 재테크는 앞으로 평생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먼저 하실 거가 기간을 길게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3가지 기준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책에도 소개해놨지만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기업을 사셔야 돼요. 잘 알고 이해하는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삼성전자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딱 아는 기업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초보 투자가 먼저 하실 거는 그런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약간 경험이 있고 펀드 매니저는 잘 모르는 걸 찾아놔서 대박을 찾겠지만 보통 분 초보 투자분들은 잘 아는 것부터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잘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안다는 것과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네. 안다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현대자동차를 잘 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기업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많잖아요. 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초등학생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자동차 잘 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죠. 단계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 단계, 두 번째는 확신의 단계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가 저희가 책에도 그렇게 강조해놨지만 주식은 절대로 타이밍으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쵸, 특히 미국 주식일 거랍니다. 미국 주식은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철저하게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그래서 돈을 진짜 잘 벌고 못 벌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을 중시하기 때문에 진짜 길게 보셔야 돼요. 물론 주식이란 이유 때문에 아무런 그런 자기네 큰 잘못 없이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원천적인 리스크는 있어요. 다만 주식은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굳이 따지자 그러면 미국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은 일부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한국 주식은 여러 가지 변수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절대로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죠. 또 타임이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길게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주식을 좀 골라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제가 늘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뭘 꺼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가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제분이 학교에 갔다 왔다 버스 탈 때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은 자제분들도 보면 스스로가 컵라면 같은 걸 보면 제가 현금을 쓰는 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카드를 주거든요. 그 카드가 여러분들의 지금 주머니에도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여러분들의 카드에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페이가 쓰고 있고 많이들 쓰시잖아요. 애플페이도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그것도 역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카드를 등록하고 쓰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카드 회사가 저는 이해를 하실 것 같고 확신을 가실 것 같고 길게 여러분들이 주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거랑 상관없이 계속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자를 쓰시는 분은 비자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마스터카드를 쓰시는 분은 마스터카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주카드를 쓰신다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첫 번째 주식으로 카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식은 비자나 이런 것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애플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애플이 분명히 좋다고 보지만 누구한테나 맞는 건 아니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확신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애플 워치도 사고 싶고 또 에어팟도 사고 싶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은 언제 사셨는지 모르지만 아이폰을 수년 안에 또 바꾸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95%까지 나옵니다. 지금 비율이요. 앞으로도 쓰겠다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애플을 사시면 되는데 또 상당수의 부분은 아이폰을 안 쓰시는 분들 어렵다, 복잡하다, 삼성이 편하다 이런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확신의 단계에서 떨어집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내가 그래서 애플은 싫어. 근데 누가 사라 그래서 샀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손절을 유혹하는 마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절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손절의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처음부터 그건 나중에 정말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된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죠. 보통 초보 투자관들은 손절의 미학은 그냥 마귀라고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손절할 이유가 거의 없는 주식,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모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분명히 선택인데 아이폰을 쓰신 분은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애플을 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런 분들. 주식 자체에 대한 회의감.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올 총가 뭐 그때 애플이 한번 주저앉을 때 뭐 워렌 버핏도 팔았니 뭐니 할 때 그때 따라 파는 사람이 있고 그 파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제 털린 거죠. 그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싸 땡큐 하면 더 산 사람들이 있고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주식은 다시 못 사는 거가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이란 거는 저는 하도 이 업계에 있고 그냥 저를 믿으시면 되는데 내 주식이요. 모르는 이상한 주식을 사면 팔고 올라가더라도 신경을 안 쓰는데 뻔히 내 주머니에 있고 맨날 내가 쓰는 주식 잘 아는 주식 기업인데 팔고 올라가잖아요. 사고 나서 떨어질 때 스트레스 분명히 있지만 팔고 나서에 올라갔을 때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사지 이제. 절대 거의 대부분 못 삽니다. 그래서 손절의 미학은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애플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만한 누구나 살 수 있는 두 번째 주식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책에도 분명히 소개됐던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 거래요.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지수보다 좀 더 떨어진 30% 이상 떨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쓰겠느냐? 저희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숙제할 때 다 이미 쓰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리한 걸 쓴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도 PC를 켜는 순간 따라오죠. 윈도우가 따로 올라온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출발점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연인 같은 분이 있잖아요. 산속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 쓰시고요. 노트북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보고요. 그런 분들 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실 것 같아요. 웬만한 경우에는. 그리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되게 플러스로
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어둠의 경로로 해서 그냥 깔아서 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점점 그냥 정품을 쓰고 그냥 정액제를 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CD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걸 통해서 그 등록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유지되죠. 다만 올해 많이 떨어진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많은 분들이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환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출하는 기업이 좋아질 수 있겠죠. 경쟁력이 생기지만 다만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대로 해외에 비중이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해외에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를 환산했을 경우에 어떤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예상보다 더 떨어진 거가 분명히 있죠. 달러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좀 오히려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떨어진 거니까 지금 사면 더 좋은 거죠. 특히 이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의외로 그렇게 주지 않는 기회를 지금 현재 주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괜찮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늘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주식 앞서 대표님들 말씀하셨지만 역시 알파벳이죠. 다만 알파벳도 많이 좋아졌다가 올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역시 알파벳도 똑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달러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겠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하도 위축된다 보니까 광고비에 대한 집행이 성장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알파벳이 없는 세상은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없는 세상은 상관없다는 분이 워낙 많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고 50%가 안드로이드를 쓰거든요. 이건 반대 있죠. 다만 여전히 동영상은 전 세계 누구나 아주 이상한 나라 아니면은 아예 나라에서 법적으로 못 보게 하는 일부 공산국가 제외하고는 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도 영원히 계속될 수 있죠. 다만 그 안에서 부침은 분명히 있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 달러에 대한 강한 부담이 있겠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정말 플랫폼 사업의 최고봉은 알파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파벳도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초보자용보다는 약간의 책에서 약간 구성상한 건데요. 혹시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책에서 처음 이렇게 소개하는 주식들은 대부분이 엄청 큰 기업들만 합니다. 대부분 무난하고 다들 알만한 것들인데요. 작년에 책에 나왔을 때 보면 작년 히트쳤던 주식이 크록스였습니다. 크록스 신발이었고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책을 한 개정판을 4-5번 쓰고 있는데 항상 작은 것도 하나 둘씩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걸 하는데요. 많은 분들 이 부분에 이제 공감을 저는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주식이 엄청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아마 찾아볼 수 있는 건 각자 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기업명은 제가 갑자기 시각 안 나는데 그 무슨 먹거리나 이런 것들에 새로운 걸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어딘가 다 그런 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치킨집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게 어딘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특출하게 좋아하는 여성분이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기업도 찾아보면 있는 거죠. 그것들은 애널리스트보다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더 빨리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모르지만 주가는 아직 큰 재미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호텔 가던 분들이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디 가서 한 달 살아보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요즘 보면 뭐 크로아티아 한 달 살아보기. 뭐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게 꿈이거든요. 크로아티아 가서 한 달 뭐 3개월 살아보기의 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어디서 찾겠냐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에어비앤비에서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좋아해요. 주가는 재미없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책의 2020년판 그때 나왔던 거 크록스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크록스를 신는다는 걸 제가 알아냈죠. 그리고 진짜 지하철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꽂고 다니는 게 잘 모르지만 저 애기는 겨울에도 신어요. 겨울용이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죠. 1년 내내. 그거는 그 특별한 용도가 엄청 많아요. 우리 생각과 달리요. 네. 크록스가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그런 걸 한번 샘플로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그 팬데믹 때는 홈트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행했잖아요. 네. 홈트라고 해서 많은 분들 유튜브를 보고 집에서 하고 그래서 그 이것저것 뭐 필라테스용 이런 기구들을 많이 샀을 거예요. 집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요즘 보면 당근마켓에서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홈트 사놓고 방 하나 찾아했는데 이사 갈래도 머리 아프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동네별로요. 근데 그런 것과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펠라틴 이런 거였어요. 펠라틴이 있다가 지금 완전 주가가 95% 떨어졌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될 때도 있지만 돈을 제대로 못 보니까 떨어지는 건데요. 그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님 운동 좋아하세요? 해야 되는데 잘 못하지만. 네, 헬스클럽 다니세요? 최근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요 앞에. 그럼 이제 헬스클럽 가면 이제 거기 남성 트레이너, 여성 트레이너라고 쫙 몸이 쫙 하고 있잖아요. 옷도 잘 입고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PT도 받으라 그러고 막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그런 게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가격도 나름 이제 제법 세게 나오고 그런 게 고급진 게 많았는데 미국에서 꽤 오래 전에 한 형제들이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보고 누구나 다 쉽게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들어 보자. 장소를? 네, 장소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헬스클럽을 한번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한번 헬스클럽에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조금 하다 보면 저렴해서 갔는데 3개월 9만 원이라 해서 갔는데 자꾸 눈치 주는 거예요. PT 받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트레이너도 그렇게 압박을 주고 자기네도 그걸로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 몸을 뽐내는 것도 하지 말고 아예 그런 걸 하지 말고 P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을 주지 말고 좀 더 편안하게 복장도 편안하게 완전히 자유롭게 하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특정한 나라는 예를 들어 피자 데이라 해서 피자도 주고 베이글도 주고 막 그런 거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가 저희 책에서 한 거가 플래닛 피트니스라고요. 그러니까 심볼은 PLNT인데요. 그거 상당히 우리 보면 상당히 기가 막힌 전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불법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럼 못하게 하고요. 가격도 뭐 $10 초반에서 그냥 월회비를 받습니다. 물론 구독해야 되죠. $10. 기존 시장이랑 차별화되겠네요. 완전 차별한 거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다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게 $10고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소위 블랙 카드 그래 블랙 멤버십 한 $20 내지만 그걸 하면 그 지역의 그런 멤버십이 돼 있는 그런 체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더라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친구도 데려가서 갈 수 있게. 되게 저렴하네요.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틀린 데 가야 되지만 미국은 또 워낙 그런 거가 태닝 같은 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태닝 같은 것도 다 무료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준 게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팬데믹 때 다 문 닫고 그랬던 거가 최근 들어서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가입자가 상당히 급증하면서 가입자가 계속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돈 벌고 이런 건 아직은 크진 않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확대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재미삼아 한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 저는 이제 그런 걸 시장을 봤지만 각자 이제 트렌디한 것들 그리고 옷을 좋아하시거나 뭐 신발 좋아하시거나 뭐 그런 패션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 각자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종목들은 각자 이 책을 통해서 기준점을 찾아가시면 자신만의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주식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